안녕하십니까. 아크릴을 활용하여 소품 만들기 강의를 맡게 된 조현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될 내용은요, 아크릴을 활용하여 주변에서 쓸 수 있는 거울이라든지 키링, 그리고 그립톡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타 지금 아크릴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예술 분야에서도 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저도 한번 아크릴을 활용해서 주변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몇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크릴을 활용하여 소품 만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크릴 손거울 만들기 과정은 첫 번째로 잉크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D 레이저 가공기를 이용해서 아크릴 조각을 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개나 레진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이 거쳐지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첫 번째로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는가. 즉, 내가 이 제품을 만들면서 정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에 대한 만족이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제품을 실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지, 그리고 주변에서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인지, 이런 시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된다면 내가 만족하고 또 만들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계속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크릴판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릴판은 지금 현재 가장 안전한 소재로 인정받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 광고, 예술,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아크릴판은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고 투명하고 그리고 내구성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주로 유기유리라고도 불리고요. 아크릴판은 플라스틱보다 강도가 높고 가볍고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면 아크릴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소와 관리입니다. 아크릴판은 부드러운 천이나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사각선을 피하고 어두운 곳에, 그리고 위에는 아크릴판을 쌓아두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두는 것도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가공 시에 가장 주의할 사항은 저희가 아크릴판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 즉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 이런 거를 꼭 착용을 하시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작업 공간은 좀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크릴판이 먼지가 묻거나 하면 이 가공 상태에서도 제대로 잘리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상된 아크릴판은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잉크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하기 전에 잉크스케이프는 벡터 그래픽 편집기입니다. 다중 언어를 지원하는데 대부분의 상용 벡터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아랍 문자나 브라흐미 문자군 이런 복잡한 글씨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잉크스케이프는 SVG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SVG는 확장 가능한 벡터 그래픽이라는 의미고요. PNG라든가 JPG, BMG 이런 확장자와 다른 점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고 선명하게 나온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비트맵과 벡터 이미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8비트는 256컬러를 표현하는데 24비트는 1600만 개를 선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즉 어떤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은 되지만 이거를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잉크스케이프에서 사용하기는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벡터 이미지는 이렇게 점과 점을 이어서 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상도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대나 축소를 해도 아래 보다시피 이렇게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벡터 이미지 공유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픽사베이, SVG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지금 쓰는 게 픽사베이, SVG, 플랫아이콘 이렇게 3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번 손거울에 사용할 거는 저희가 SVG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손거울을 만들 건데요. 손거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손거울의 모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VG 사이트에 가셔서 손거울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SVG의 손거울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 모양이다. 그러면 복사하기를 하시고요. 또 이 모양을 원하시면 이거를 복사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잉크스케이프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잉크스케이프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작업할 거는 첫 번째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커팅할 부분만 빨간색으로 변환해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 주고요. 네 번째는 기타 내가 원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게끔 다시 작업을 해주고, 5번째는 손잡이와 같이 만들어주고요. 6번째는 결합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과정을 거쳐서 손거울을 완성시킬 건데요. 지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스케이프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핑크색 사각도형 만들기, 원 만들기, 그 다음에 별, 그리고 자유롭게 그릴 수도 있고 글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메뉴에 가시면 편집하기, 실행 취소, 복사, 붙이기, 삭제가 있고요. 객체에 가시면 아까 선을 바꿨던 빨간 선으로 변환시켜주는 채움 자액, 회전, 그룹, 그리고 숨기거나 패턴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경로에 가시면 저희가 비트맵 파일을 복사했던 거를 비트맵을 투사해서 벡터 파일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분할, 교차, 그 다음에 채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잉크스케이프에서 확장 기능이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직소 퍼즐이나 기타 그림 파일 등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그 모델링 된, 디자인 된 거를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잉크스케이프에서 처리를 할 거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가공기, 그 가공기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일에서 문서 특성에 가셔서 저희가 사용하는 가공기가 아크릴판을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너비와 높이를 넣어줍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공기가 지금 600에 높이가 300이라 600, 300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네, 옆에 또 작은 가공기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500에 300이니까 내가 어느 걸로 가공기를 사용할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SVG에서 이제 복사를 한 뒤에 잉크스케이프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붙여넣기를 했지만 이거를 비트맵을 투사해서 비트맵에서 하나의 벡터 파일로, 벡터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에서 비트맵 투사하기, 이걸 누르셔서 이 이미지를 비트맵에서 벡터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저희가 가공기에서 빨간 선은 자르는 부분이고요. 검정색은 각인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잘라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 빨간색으로 변환을 하는 거는 객체에서 채움 및 자액,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객체, 채움은 없애고 자액을 빨간 선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는 손거울을 이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가운데는 잘라줄 거예요. 근데 잘라주기 위해서는 이 객체 2개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경로에 가서 별개로 끊기, 이걸 눌러주시면 2개가 별개로 끊깁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만 따로 빼내서 삭제를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모양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는 바탕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런 테두리 하나를 만들어서 위에다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만드는데 안쪽에는 작게 겉에는 크게가 돼 있죠. 그러면 바탕은 그대로 두시고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 복사한 거를 줄이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경로에서 좁히기를 눌러주면 객체 하나가 좁아지게 돼요. 좁아진 객체를 두 개를 결합을 시켜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테두리가 완성됐으면 그건 두시고 처음에 만들었던 바탕, 이 바탕 하나에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손잡이는 처음 말씀드렸던 네모를 만들어서 처음 저희가 이미지에서 가져왔던 객체와 손잡이 객체 두 개를 나란히 줍니다. 나란히 준 다음에 경로에 결합에 들어가시면 두 객체를 선택을 해서 결합을 시켜줘요. 결합을 시켜주면 두 개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의 손잡이와 윗부분에 거울이 완성이 됩니다. 네, 거울이 완성이 됐으면 지금 안에는 거울을 제가 넣었고요. 바탕화면에는 방금 만든 손잡이와 바탕 부분 하나를 완성시켜서 거울을 붙였고요. 이거는 좀 전에 테두리 하나를 좁히고 하나는 원본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 개를 결합을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테두리 만든 거를 이 원본 바탕에 위에 올려서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같이 결합을 해주면 네, 이 상태에서 결합을 했던 거를 두 개를 주고 이제 이 상태 이대로 PDF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큰 가공기에서는 지금 PDF 파일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PDF로 저장을 해서 그쪽 가공기에 인식을 시켜야 되고요. 작은 가공기는 SVG 파일로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SVG 파일로도 저장을 하셔서 작은 가공기에서는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꼭 잉크스케이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캐드나 일반 일러스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굳이 잉크스케이프를 사용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은 사용료가 전혀 없고 무료로 이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완성 손잡이와 거울을 붙이고 위에 테두리 부분도 완성이 됐으면 이제 가공기로 가져가서 각인과 자르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레이저 가공기 이게 가진 과정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준 부분은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라면 즉 새겨지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정색으로 각인이 되고 있고요. 네, 각인이 끝난 과정이고요. 이제 이거는 레이저 커팅기인데요. 지금 화면이 흰색이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빨간 선을 따라서 커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자른 건데요.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가 파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입력한 것대로 빨간 선대로 지금 커팅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인과 커팅 과정을 끝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바탕에 만들었던 이 바탕의 손잡이 부분 하나와 별개로 만들었던 위에 안에 테두리를 좁게 줬던 테두리 위에를 붙였고요. 붙인 다음에 안에는 반짝이와 레진을 올려서 그리고 자개를 좀 넣었더니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표현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마찬가지로 그립톡도 아크릴 가공기로 동그라미만 잘라서 윗부분은 자개를 가공기에 또 천사 모양으로 빨간 선을 줘서 잘라가지고 붙인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고양이 모양을 빨간 선으로 커팅을 해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자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아크릴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요. 굳이 뭐 이런 게 아니어도 큰 작품도 이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만들어서 나만의 작품으로 오랫동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